자, 바이블 351쪽에 8-4번. 등차 수열에 n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대요. 이때 이렇게 연속한 두 개의 합을 곱해서 음수가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부터 볼까? 두 개를 곱해서 음수 나오는 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라는 얘기잖아. 일단 그 상황부터 일단 인지를 하고요.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 Sn n 더하기 5는 A1, A2, AN 더하기 4, AN 더하기 5까지죠. 이게 S의 n 더하기 5예요. 그럼 S의 n은 A1, A2, AN까지지. 얘를 뺀단 말이야. 얘를 뺀다고. 그러면은 요 뒤에 AN 더하기 1부터 요게 남는 거 아니야? 그럼 다 써볼까요? AN 더하기 1, AN 더하기 2, AN 더하기 3, AN 더하기 4, AN 더하기 5가 이거란 얘기죠.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요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얘네들도 등차 수열이잖아. 어차피 수열이잖아. 그럼 뭐가 존재한다? 눈치. 어떤 성질이 있다? 어때요? 어떤 성질이 있을까? 몇 개 안 되는데? 등차 수열이 가진 성질 자체가 몇 개 안 되는데? 여기 봐봐. 등차 중앙이죠. 5개잖아. 그럼 얘네들 더한 게 뭐게? 가운데 2배 아니야? 그럼 얘네들 더한 건 뭐게? 얘도 가운데 2개죠. 어차피 공차가 2배가 돼도 어차피 가운데야. 자, 잘 봐. 이 3개 등차 수열 맞죠? 대답해봐. 그럼 얘랑 얘도 등차 수열이다. 그 관계를 이해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2, 4, 6, 8, 10 이게 등차 수열이잖아. 그럼 얘네 세 등차 수열이잖아. 2, 6, 10도 등차 수열이에요. 어차피 일정한 간격이잖아. 어차피. 그러면 여기서 얘 2배가 얘네들의 합이야. 맞잖아요. 등차 중앙은 언제나 성립하는 거야. 일정한 간격만 있으면. 그럼 얘도 3이야. 그럼 얘를 다 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A의 n 더하기 3이 2n 빼기 5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럼 여기서 AN도 알 수 있는 거죠. AN도. n 더하기 3이 얘면은 n은 뭘까요? 요 n 자리에 n 빼기 2가 들어가면 될 거 아니야. 여기에 n 빼기 3이 들어가죠. n 빼기 3이 들어가면은 여기가 AN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n 빼기 3이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2n 빼기 11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AN을 알아냈어. 요거 금방 하잖아. 뭐 일일이 다 생각할 필요도 없어. A5를 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1이고 A6을 넣어봐. 1이야. 여기서 바뀌는 거 알겠죠? 초항에서 계속 음수 마이너스 하다가 6번째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둘이 나란한 두 항을 곱해서 음수되는 건 얘밖에 없잖아요. 5번째, 6번째. K는 5다운 음수. 뭔 말인지 알겠니? 다음 9-3번으로 갑니다.
자, 삼각형 ABC에 대해서 변 BC를 A 대 B로, 변 CA를 C 대 D로, C 대 D로 매분하는 점을 이해하자. 세 삼각형, 요거가 등차수해주네, 넓이가. 그리고 ADE의 넓이가, 아니야, ABD의 넓이가 AD, 제일 작은 거 넓이의 4배래요. 그럼 ABCD의 값을 구해. 이거 되게 간단한 문제야. 봐봐. 얘 넓이 모르잖아. K라고 하자. 얘는 4K가 되는 거야. 얘가 4K가 되는 거야. 얘는 K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게? 등차 중앙이죠 또. 등차 수열이라고 해. 그럼 얘 넓이는 얼마게? 그냥 바로 나와봐. 바로. 둘이 더해서 나누기 하면 평균 2분의 5K죠. 2분의 5K. 다 됐어 그럼. 자 먼저 A, B, C에서 얘가 2분의 5K야. 얘가 K야. 몇 대면 나와 안 나와? 넓이 B가 바로 밑변 길이 B죠. 몇 대 몇이야? 2분의 5 대 1. 그러니까 5 대 2가 되는 거죠. 얘가 5고 얘가 2가 되는 거지.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2분의 5와 1이니까 2분의 7K야. 얘는 4K야. 그럼 얘 대 얘잖아요. 2 곱하면 8 대 7. A, B, C, D 됐죠. 22. 다 더하면 되지. 그 4번. 이게 이제 모의고사 스타일이에요. 생각을 좀 해야 돼. 계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자, 우선 문제 해석을 해볼까요?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래. 그럼 A는 이미 나와 있어. A는 공차가 2니까 2N, 초항이 3이야. 더하기 2네. 이렇게 되네요. 에 대하여 자연수 N에서 좌표표에서는 PN이 0,AN이니까 0,2N 더하기 1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PN이 0,2N 더하기 1이야. 얘를 지나고, 그럼 얘는 뭐냐면 3, 5, 7, 9 뭐 이렇게 가는 거죠. 3, 5, 7, 9 이렇게 가는 거야. 지나고 X축이 평행한 직선 이렇게 3, 5, 7, 9 이렇게 가겠죠. 그럼 이 직선하고 만난 점이 QN이 생기겠죠. Q1, Q2, Q3, Q4. 그랬을 때 P1과 Q1, P2와 Q2, P3과 Q3, P4와 Q4 뭐 이 거리들을 다 BN이라고 한대요. BN.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썼냐면은 B1부터 B10까지, 즉 S10이죠. 얘가 10이라는 얘기지. 그럼 BN이 뭔지를 찾아야 되겠네. AN은 이미 줬으니까. 자, Y는 MX 더하기 1이야. 여기서 M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선. 자, 다시 한번. 뭐 좌표 평면에서 누구랑 만나는 건 전부 다 연방이에요. 전부 다 연방이야. 고2, 고3 뭐 할 거, 중학교 할 거 없어. 다 연립방정식이라고 보면 돼. 만나는 점이야. 그럼 얘랑 연립방정식 한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누구야? 얘는 여기잖아. 이렇게 하면 되죠. 얘를 연립푼다. 그럼 얘가 여기로 들어가면 되죠. 그럼 MX는 2N이 돼. 오케이. X는 N분의 2N이야. 그럼 N이 1일 때 P1과 Q1의 거리는 길이는 얼마일까요? 어차피 여기 0에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 좌표가 길이가 되는 거지. 이해돼 안 돼? 얘는 그냥 N분의 2야. P2, Q2는 N분의 4야. 이렇게 된다고요. 아, BN은 N분의 2N이구나를 알 수 있죠.
Pn 찾았네. 그럼 얘는 볼까? S10은 2분의 10개니까 10개. 그리고 초항이 얘야. n분의 2. 그리고 말항은 10번째 항은 n에다 10 넣으면 되죠. n에다 10 넣으면 n분의 20. 얘가 10이래. 얘가 10이래. 그럼 10 없어지고 2 넘어가면 n분의 22는 2래. 오케이. m은 2래.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예. 2가 아니라 11. 11. 문제 상당히 좋은 문제예요. 굉장히 좋은 문제. 이 좋은 문제의 기준을 여러분들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좋은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뭐였어? 뭐 없잖아 별거. 근데 생각. 이런 게 좋은 문제야. 기본적인 내용만 가지고도 문제를 어렵게 낼 수 있다는 얘기죠.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도 생각하는 힘을 이용하는 얘기죠. 이런 게 모의고사 스타일이다. 모의고사 스타일이다. 됐지? 다음 라센드 갑니다. 1053번부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인데 일단은 설명 들어보세요. 상관함수 안 배운 사람인데 이건 상관함수도 배운 내용하고 크게 관계는 없는데 자 이게 등비 수열이래. 그럼 얘 제곱이 얘네들의 곱이라는 얘기잖아. 이게 등비 중앙이라는 개념이잖아. 그래서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곱이 16분의 1이야. 일단 요거 가지고 그럼 얘는 뭐냐 탄젠트 세타는 이걸 안 배웠구나. 탄젠트 세타는 그냥 보세요. 몰라? 내 지금 안 배웠으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야. 배운 사람도 알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뭐냐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역수니까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럼 통분하니까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돼요. 근데 얘가 16분의 1이니까 근데 얘가 1인 것도 알아야지. 제곱 더하면 1이야. 항상. 그래서 16이야. 이렇게 됩니다. 들어오지 말고. 자, 그 다음에 54번. 뭐죠? 무슨 내용이야? 제목. 이거 보자마자 딱 그 제목이 떠올라야 되는데. 과거에 배운 거. 나머지 정리죠, 이거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 거야. 자, 얘로 나눈 나머지는 뭐야? 저기다 0 넣는 거잖아. 맞죠? 그럼 R1은 F0이야. A죠. R2는 F1이야. 지금 이 시점에 대수 수열 배우는 시점에 나머지 정리 기억이 안 난다.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1 넣으면 얼마야? A 더하기 1이야. R3는 F2야. A 더하기 2야. 얘가 등비 수열이래. 그럼 여전히 등비 중앙. 얘 제곱은 얘네들의 곱이다. A 더하기 2의 제곱은 A 곱하기 A 더하기 2야. 그래서 A 제곱 없어지면 4A가 1이야. 그래서 A는 얼마다? 4분의 1이다. 쉬운 거죠? 굉장히 쉬운 거. 다음 57번.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의 합이.
자, 등비수열 이루는 셋일수 모르니까 ABC로 한다. 아니 그좀 문제가 있죠. ABC 하면 모르는 게 3개야. 그래서 A, AR, AR 제곱 이렇게 합니다. 차례대로. 얘네 셋을 더했어. 그러면 A로 묶으면 R 제곱 플러스 R 플러스 1이 13이 돼. 자, 여기서 눈치 빠는 사람 끝난 거예요. 이거 맞은 사람 누구야? 시안이 아까 맞았던데. 여기서 눈치챘니? 아닌 것 같아? 민혁이 여기서 눈치챘어? 못 풀었어 이거? 붙여서 맞긴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눈치챈 거 아니야? 조금 더. 조금 더 가서? 하윤이는 틀렸지? 다은이는 틀렸어요. 너무 틀렸고. 아 여기서 눈치채면 참 좋은데. 그래 몰라 넘어갔다 치자고 넘어갔어. 그 다음에 각수의 제곱의 합이래. 예제곱, 예제곱, 예제곱. 그럼 또 이거는 A 제곱에 R 4제곱, R 제곱, R 아니야 1이죠 1. 얘가 91이야. 아 여기서도 눈치채면 진짜 좋은데. 안 된 말이고. 자, 두 가지를 풀이할게. 여기서 눈치챈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눈치채면 답이 끝난 거야. 자, 13이 소수예요. 그잖아. 근데 여기 자연수란 말 있어 없어? 없지. 근데 허수가 나올까 설마? 루트가 나온다고? 뭐 나올 수는 있는데 가능성이 되게 낮아요. 그럼 여기서 R은 3이라는 걸 눈치채야 돼요. R 3이면 13하고 여기 1이야.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확인해 보면 되죠? 아니, 두 개가 맞는 거 아니야? 아니면 여기서 틀린 숫자가 나오겠죠? 3 넣어봐. 맞네. 끝. 여기서 끝난 거야. 이런 센스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근데 없을 수도 있어. 없으면 말라. 없으면 할 수 없죠 뭐. 3인 거, A가 1이고 R이 3인 걸 찾았으면 1, 3, 9야. 세 수의 곱은 얼마야? 27이야. 그냥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좋아. 안 떠올랐어. 그럼 이렇게 좀 돌아가야죠. 자, 얘를 양면 제곱합니다. 왜? 얘랑 비슷한 걸 만들어줘야 돼. 근데 여기서 귀찮은 게 뭐냐면 이거 제곱이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제곱을 해야 돼. 해야지 뭐 어떻게. A 제곱에 각자 제곱 그리고 둘이 곱해서 2배 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얘가 169야. 그럼 여기서 A 제곱에 A래. R 4제곱 R 제곱 더하기 1 얘는 여기 있잖아. 이걸 따로 끄집어내고 여기서 이 R이 나와서 밖으로 오면은 이 A 제곱 R 하고 R 제곱 R 더하기 1이 나와요. 이렇게 가야 돼. 그럼 얘는 얼마야? 91이야. 여기서 위에 있는 거 있잖아. A R 제곱 더하기 R 더하기 1이 얘가 13이야. 그럼 여기서 뭐가 나냐면 이 AR이 남죠. 그래서 90이 넘어가면 78이 되고 13이 넘어가면 이 AR은 6이야. 그래서 AR은 3인 게 나온다. 그래서 A 곱하기 AR 곱하기 AR 제곱은 AR의 세제곱이니까 3의 세제곱 27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처럼 이게 딱 보이면 거기서 끝 이렇게 되는 거지. 관찰을 좀 해줘야 돼. 자, 오늘은 이어서 1058번 갑니다. 이제 등비수열의 활용인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만 해놓고 먼저 내용 설명을 좀 해줄게.
흔히 이제 원리합계를 얘기하는데 그 전에 우리 중학교 때도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전년도에 몇 퍼센트 증가했다 아니면 감소했다 이런 거 했었잖아. 자, 단순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어떤 숫자가 있었어. 근데 X% 증가가 있고 X% 감소가 있어요.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쓰니? 식이 어떻게 나와? 누가 말 좀 해봐. 지우? 이걸 알아야 돼. 알고 있을 거야. A의 1 플러스 100분의 X이죠. 얘는 당연히 A의 1 빼기 100분의 X야. 이런 문제 많이 해봤을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야. 자, 여기다가 단서를 다는 거지. 1년 후라고 해. 1년 후라고. 요게 만약에 이자야. 야, 100만 원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럼 2년 후에는 어떻게 되니? 2년 후에는 식이 어떻게 될까요? 2년 후에 X% 증가한단 말이야. 근데 증가할 대상이 누구야? A야, 얘야? 1번, 2번. 말해봐. 나한테 화난 거 있니? 자, 100만 원이야. 1년에 10%의 이자가. 그럼 100만 원 10% 얼마? 10만 원이야. 그럼 1년 후에 받으면 얼마 받는 거야? 여보세요? 1년 후에 찾으면 얼마 찾아? 나한테 왜 이래 너? 빨리 말해. 그죠? 110만 원 찾는 거지. 근데 2년 뒀어. 묵혀뒀어. 2년 뒤에는 얼마 찾을 것 같아? 120일. 그죠? 그럼 왜 그러지? 1년 후에 원금이 110이 된 거야. 100만 원이 아니라. 그럼 110만 원에 대한 10%란 말이야. 이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 두 글자. 복리라고 합니다. 복리라고 합니다. 이걸 복리의 마법이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 아직 경제관념이 잘 없는데 나중에 성장하면 이 복리 마법을 알게 됩니다. 복리 전에는 단리였었대.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단리가 뭐냐면 100만 원에 10%만 매년 주는 거야. 그럼 1년 뒤에는 110만 원 똑같죠? 아까랑. 2년 뒤에는 복리는 121만 원이야. 왜냐면 110만 원에 대한 10%를 주니까. 근데 단리는 100만 원에 대한 10%만 매년 주는 거야. 그게 별 차이가 없잖아. 10년, 20년 되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그게 뭐냐면 지수함수의 급격한 변화를 말하는 거야. 지수함수는 처음엔 별로 안 변하는 것 같지만 이게 지수함수 그래프잖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예요. 갑자기 확 늘어난다고요. 이걸 이제 흔히 말하는 용어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혹은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증가하는 거. 이렇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확 간다고. 처음에 별 변화가 없어. 그냥 뭐 비슷해. 그러다가 확 변한다고. 자, 이런 얘기인데 지금 단리는 없어졌고요. 복리만 이야기할 거야. 자, 2년 후에는 얘가 원금이 되니까 A의 1 더하기 100분의 X 에다가 1 더하기 100분의 X가 되는 거예요. 뭐만 이해돼? 그래서 A의 1 더하기 100분의 X의 제곱이 되는 거지. 3년 후에는 예측 가능하지 이제? 좀 한다고 그래. 예측 가능하지? 끄떡끄떡 좀 해봐. 뭐가 되겠어? A의 1 더하기 100분의 X에 얘가 원금에 여기 1 더하기 100분의 X가 붙는 거니까 세제곱이 됩니다. 쭉 가면 10년 후에는 A의 1 더하기 100분의 X에 10제곱이 되는 거야.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거든. 엄청나네. 20년 후, 30년 후 하면 잔다. 잘나고 폼 잡는다 하시. 조용전 뒤에 나가서 수업 들어. 이런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감소할 수도 있어. 감소는 여기가 마이너스일 뿐이야 그냥 단순히. 원리는 똑같아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원리합계를 할 건데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고 일단 단순한 문제부터 갑시다. 이런 건 단순한 문제야.
자, 넓이가 256이래. 이 넓이가 256이야. 근데 각각의 중점을 찍어서 2요. 그 다음에 가운데 거 쏙 빼내고 이 세 개만 넓이를 한대요. 그걸 1회 시행이라고 해. 1회 시행. 그럼 1회 시행 후 넓이는 얼마야? 256에 대해서 4분의 3이겠네. 이거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2회 시행은 여기서 또 가운데 하고 얘 빼버려. 가운데 또 하고 얘 빼버려. 가운데 또 하고 얘 빼버려. 그럼 남은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또 4분의 3이죠. 4개 중에 3개지잖아. 3회는 눈치채겠지.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식으로 간다. 이게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에요. 다만 얘는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거지. 대수책 다음이 뭐지? 대수책 다음에 뭐가 있을까? 들어봤잖아. 뭐가 있어? 내가 물어봤잖아. 이씨. 미적분이죠. 미적분 가면 이거를 극한으로 보냅니다. 끝까지 보내요. 끝없는 데까지 보내. 그럼 하나의 숫자에 수령 딱 고정이 됩니다. 그걸 구하는 게 이제 극한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까지 안 와. 무한대로 보내요. 이 지수를 무한대로 보내. 그러면은 하나의 숫자에 딱 꽂혀버려. 그걸 구하는 게 이제 극한이에요. 자, 그런데 얘는 몇 번 한대? 5번 한대. 그러면은 5회 시행 후에는 2, 5, 6에 4분의 3에 5제곱이 답이죠. 그냥 계산하는 얘기야. 2, 5, 6은 2의 몇 제곱이야? 2의 8제곱이야. 얘는 4의 5제곱이니까 2의 10제곱이야. 3의 5제곱이야. 2의 제곱분의 3의 5제곱이 되겠죠. 됐어요? 계산하면 4분의 2, 4, 3 이렇게 되겠지. 넓이가 됐니? 다음, 그런 도형에 관한 문제가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에서 모의고사 보면 무조건 하나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좀 심한 말로 하면 해괴망측한 도형이 나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줄여나갈 때 넓이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근데 그거의 기초 지식은 뭐냐면 중학교 때 배운 도형의 기초 지식을 이용해서 넓이를 보는 거. 처음 넓이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모의고사 시험지 보면은 A3 용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이 나와. 그 문제 되게 길어. 막 써있고 그림도 되게 막. 근데 되게 쉬운 문제야. 첫 번째 넓이하고 몇 분의 몇을 주냐만 알면 나오는 거. 그냥 답이 그냥 간단하게 나오는 거잖아. 이런 문제 일단 읽기 싫어서 안 푸는 애들도 있죠. 뭔 소리인지 몰라. 그냥 읽으면 답 나오는 거야. 이거 되게 쉬운 문제예요. 땡큐 하면서 받아먹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합 봅시다. 1062번.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에 대하여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면은 A2는 10, A4는 40이야. 이때 수열의 첫 장부터 10판까지 합을 구하자. 일반항 구하라는 얘기죠. 자, A2는 AR이야. A4는 AR 세제곱이야. 얘는 40이야. 그럼 A4를 A2로 나누면 R 제곱만 남네. 얘가 4네. 그럼 R은 뿔마 2인데 양수래. R은 2죠. 그럼 여기가 2야? 그럼 A는 5네. 이렇게 다 나오죠. AN은 초항이 5고 공비가 2인 이런 수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판까지 합은 S의 10이고 얘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r 빼기 1분의 뭐 1 빼기 r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r 빼기 1분의 n r의 n제곱 빼기 1이야. 근데 여기서 n이 10이니까 여기 10 들어가고 여기 10 들어가고 r이 2 들어가면 되는 거죠. 다시 쓸게. 2 빼기 1분의 10 2의 10제곱 빼기 1 이렇게 하면 되죠. 아니 여기 n이 아니라 초항 5죠. 5 깜빡했다. 그래서 분모는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5 곱하기 2의 10제곱 자주 보게 될 거라고 그랬지? 1023 그러면 얼마야? 5115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1067번 부분합이 주어진 등비수열합. 여기 쓰여져 있는 내용은 한번 읽어보네. 이건 뭐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그냥 다항식의 변화처럼 되는 거고. 내가 전에 말했지 등차 수열이건 등비 수열이건 간에 합에 대한 식을 주고 일반항 구하는 거는 오로지 이거밖에 없어요. 단 이걸 이용하는 문제가 여기도 나올 텐데 뒤에 나오는구나. 아무튼 요것만 잘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닥치면 이거 인수분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거 합차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문제로 가봅니다. 어떤 소리인지. 첫째 항부터 3항까지 합이 14, 첫째 항부터 6항까지 합이 126인 등비수열의 제5항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첫째 항부터 3항까지의 합 S3이야. 얘는 R 빼기 1분의 초항 R의 세제곱 빼기 1이야. R 빼기 1분의 A에 얘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지.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R 빼기 1 R제곱 더하기 R 더하기 1 얘가 14야. 없어지죠. 그래서 A의 R제곱 더하기 R 더하기 1이 14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일단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S6은 R 빼기 1분의 초항은 모르겠고 R의 6제곱 빼기 2이야. 그런데 이거를 써놓긴 했는데 반드시 쓴다는 얘기 아니야. 여기 보니까 얘는 인수분해 아직 모르잖아 이거. 근데 여기서 합차를 볼 수 있어야 돼요. R 6제곱은 얘 1의 6제곱이야. 얘는 R 빼기 1분의 A R 세제곱 빼기 1 R 세제곱 더하기 1로 쪼갤 수가 있어요. 얘가 126이래. 근데 가만히 있어봐. 얘가 여기 그대로 있네. 얘가 여기 그대로 있네. 그죠? 얘가 얼마야? 14야. 그럼 R 세제곱 더하기 1은 9네. 14로 나누면. 그럼 R 세제곱은 8이네. 그럼 R은 2죠. 여기다 집어넣지. R 2 제곱 2 더하기 1 7 A는 14 A는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A에는 초항 2의 N 빼기 1제곱. 자, 여기서 크지 않은 작지만 유용한 팁 하나 줄게요.
앞에 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굉장히 유용한 팁이야. 어떤 수열이든 간에 등비 수열을 표시할 때 항상 이 꼴로 나타내는 걸 습관화해야 돼. 이 꼴로 나타내는 걸. 무슨 말이냐? 이거 봐봐. 에이 이게 뭐야? 이렇게 나타내면 되지. 아니에요. 이렇게 나타내면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 아니고 이렇게 나타내야 돼. 그래야 초항과 공비를 구별해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거 하면 순간적으로 헷갈려서 하나씩 밀리고 막 틀립니다. 작은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유용한 팁이니까 이거 명심해. 항상 지수는 요꼴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생각하기가 편해. 아마 문제 풀다 보면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야. 내가 무슨 말 한 건지. 뭔 소리지? 뭐 저 당연한 거 아니야. 습관적으로 편하게 쉽게 나타내려고 하는 습관이 있단 말이야. 학생들은. 이렇게 나타내면 꼬여요. 나중에 꼬인다고.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나타내는 걸 연습하세요. 그래야 초항과 공비가 한눈에 바로 보인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071번. 이게 아까 말한 AN은 SN 빼기 SN 빼기 N 마이너스 있다. 벌써 다 맞췄어? 다 맞았어? 아니 저 여기 어떻게 하지? 어떻게 몰라? 어떻게 해요? 하고 생각. 혼자 올릴 수 있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는 등차 등비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수열에 다 해당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지수법칙에서 배운 지수방정식과 비슷한 내용이 나올 거야 아마. 봐봐. SN은 이렇게 되면 돼. SN-1 4에 N자리에 N-1이 되니까 N 빼기 4야. 얘를 뺍니다. 얘를 빼면 4에 N 더하기 1 빼기 4에 N 이죠. 얘가 AN이 돼. 근데 N은 2부터 요걸 놓치면 안 돼. 근데 이것 좀 간단하게 하고 싶잖아.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 AN은 항상 AR의 N-1제곱 형태로 나타내라고 그랬죠. 여기서 공통인수를 끄집어냅니다. 뭐야? 4의 N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4 빼기 1이 됩니다. 그럼 얘는 3 곱하기 4의 N이 돼요. 이렇게 나타내지 말란 뜻이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나중에 헷갈린다고. 공비 4는 맞는데 초항이 3이 아니에요. 4 하나 더 끄집어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타내야지 맞는 표현이에요.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 이게 편해 보이는데 이거 아니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습관이 돼야 나중에 여러 가지를 편안하게 다룰 수가 있어요. 얘는 초항이 12, 공비가 4라는 얘기죠.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S1과 A1이 맞는지 봐야 돼. S1은 주어진 식에다가 1 넣는 거. 여기다 1 넣으면 얼마야? 4의 제곱이 16 빼기 4니까 12. 여기다 1 넣으면 12. 오케이. 그럼 여기서 AN은 12에 4의 N 빼기 1인데 N은 1부터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때 뭘 구하는 거야? A1 더하기 A4를 구하래. 그럼 A1은 당연히 12고 A4는 얼마냐? 여기다 4 넣으면 4의 3제곱 64 곱하기 12는 어우야 640에다가 128을 더하면 768 더하면은 780 이렇게 됩니다. 됐어? 자, 진짜가 나왔다 이제. 여기 이게 예전에 비해서 비중이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 이것만 거의 중단원 하나였었어. 지금 많이 줄고. 자, 잠깐 바이블을 펴봅니다. 바이블 보면 라셀에서는 요거 한 줄 나왔잖아. 한 칼럼 나왔잖아. 문제 3개하고. 아니야.
바이오범 358쪽부터 362쪽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설명을 해줄 건데 100%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럼 이걸 집에 가서 충분히 읽어봐야 됩니다. 이해될 때까지. 여러 번 읽다 보면 이해될 거야, 분명히. 근데 한두 번 맞으면 안 될 거예요, 분명히. 자, 한번 보자. 일단 크게 두 종류야. 이걸 옛날에는 이렇게 불렀어. 지금 몰라도 돼. 이렇게 이 말 안 쓰니까. 기수불은 초에 정립하는 거, 기말불은 말에 정립하는 거. 식이 조금 달라요. 식이 조금 달라. 그죠? 미세하게 다르지. 뭐가 다르냐면 이거 똑같아. 근데 얘는 A고 얘는 A1 더하기 R이야. 자, 이걸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거를 어디다 필기를 하면 좋겠는데 필기할 곳이 있나 봐봐. 아니면 노트에다 선행 노트에다 하든가. 적금 들어본 사람 있어 혹시? 적금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내 말을 무시하네. 없어? 적금 아니 자기가 은행에 가서 가입해 본 적 있냐고. 말로만 들어봤다고? 그럼 적금이 뭐라고 생각해? 어떤 거를 적금이라고 해? 들어봤대. 그게 뭔지 모르고 잘? 뭐 그럴 수 있어. 적금 알아 혹시? 잘 몰라? 지금 그 돈을 내면 그 일정 기간 돈을 적게서 낸 다음에 나중에 그런 돈을 맞아. 그게 적금이라고 그래. 은행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적금과 예금이 있어.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 여러 가지 더 있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통장에 넣는 거는 입출금 통장은 예금 축에 들어가지 못해. 이자율이 0.03%인가 그래. 아니, 그건 이제 내가 편리하자고 쓰는 거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쓰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금과 적금이 있어요. 정기 적금과 정기 예금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경제 시간에 배워야 되는데, 자, 정기 적금은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내가 한 달에 10만 원을 같은 날에 넣는 거야. 매월 5일 뭐 이렇게 정해놓고 은행하고 약속하는 거지. 그럼 10만 원을 5년 동안 넣어요. 그러면 60번이야. 60개월이야. 그럼 얼마야? 원금이? 60만 원이죠. 600만 원. 600만 원. 10만 원씩 60번이니까 600만 원이잖아. 그럼 내가 5년 뒤에 600만 원을 받냐? 아니죠. 더 받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자라고 하는 거지. 어쨌거나 돈이 내가 넣은 돈보다 더 주잖아. 얼만큼 더 주는지는 퍼센트에 따라 다르죠. 그거를 적금이라고 그래요. 정기적금. 어쨌거나 더 받는 건 맞아. 600만 원보다 더 받아요. 그 다음에 예금은 이거야. 내가 600만 원을 처음에 넣어놔. 그리고 5년 있다가 찾는 거야. 5년 있다가 찾을 때 600만 원 받으면 사기죠. 더 받아요. 그 크게 두 종류예요. 목돈이 있는 사람은 예금을 하는 거고, 목돈이 없고 내가 매월 월급쟁인데 월급에서 얼만큼 떼어서 저축을 한다 그러면 적금이야. 생각을 해봐. 예금이 이자를 많이 줄까? 적금이 이자를 많이 줄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찍지 말고. 적금이 많이 줄 것 같은 사람, 예금이 많이 줄 것 같은 사람. 무조건 예금이 많죠. 그래서 돈이 돈 버는 거야. 자, 한번 생각해봐. 은행은 이자를 왜 줘? 돈을 맡아주는데 이자를 줘? 자,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10만 원 넣어. 그럼 은행은 그걸 금고에 보관해 둘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거를 돈 필요한 사람한테 또 빌려줍니다. 자, 나한테 500원을 줘, 이자를 만약에. 그럼 빌려주는 사람한테는 1,000원을 받아요. 그래서 은행이 가져가는 돈이 500원이 되는 거야. 그거를 예대 마진이라고 합니다. 예금과 대출의 마진율이야. 그게 없으면 은행은 돈을 못 벌죠. 은행은 미친 것도 아니고 땅 파서 장사하나? 돈을 은행에다 빌릴 때 이자가 내가 예금할 때 이자보다 훨씬 높아요. 무조건 높게 돼 있어요. 그거 안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럼 내가 은행에다가 10만 원씩 60번을 부어. 그럼 그 돈을 은행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 굴린다고. 돈을 딴 사람한테 빌려준다고. 그 차이를 보는 거야. 근데 10만 원씩 60번을 넣어서 돌리는 금액하고 600만 원을 한 번에 넣어서 돌리는 금액하고 누가 더 커? 한 번에 넣어서 돌리는 이자, 받는 이자가 훨씬 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받는 이자도 당연히 더 크지. 돈은 예금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붙어. 이자가 훨씬 더 많이 붙는 거야 원래. 이해돼요? 그리고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하는 이유는 손실 볼 위험이 되게 적죠. 되게 낮지. 안전하다는.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거지. 대신에 600만 원을 내가 주식에 투자하다. 돈 많이 벌 수도 있죠. 근데 돈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 그건 모르는 거야. 그게 투자야. 자, 그럼 나는 여기서 적금에 대해서 볼 거예요. 적금이 어떤 원리인지 잘 봐. 오늘이 며칠이야? 2025년. 오늘 말고 1월 1일이라고 하자. 1월 1일. 근데 이런 은행은 없는데 실제로 한 달에 한 번 이자를 준다고 쳐보자. 한 달에 한 번. 그런 은행은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이자를 준다고 쳐. 그러면은 1년에 한 번 할게. 그냥 평범하게. 2026년 1월 1일. 1년에 한 번 돈을 넣고 1년에 한 번 이자를 받는 거야. 한 달인데 원래 그냥 줄이자고. 2027년 1월 1일. 그리고 10년 후에 돈을 받는 거야. 10번 붓고, 그러니까 10번 돈을 내고 10년 후에 돈을 받는 거야.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합시다. (100만 원씩) 넣는다고 해서 1년에 한 번 100만 원. 그리고 이율은 편안하게 그냥 10%라고 합시다. 요즘 10% 주는 은행 없습니다. 3% 막 이래. 아무튼 왜 적금이 예금보다 이자가 적은지 이거를 보면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자, 돈을 언제 찾을까? 10년 후에 찾는 거야. 10년이 지나서 찾는 거야.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이야. 여기서 찾는 거야. 2026년 1월 1일에 찾아요. 2025년 12월 31일에 찾는다고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10번 붓고 잘 생각해봐. 왜 11년에 찾는지를 잘 생각해봐야 돼. 아니 10번 보면 찾는 거 아니야? 그럼 마지막에 이 돈 넣고 돈을 찾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를 왜 넣니? 얘 이자 붙어 안 붙어? 얘 이자 안 붙어요. 넣은 날 찾는데 얘를 왜 넣어? 넣는 이유가 없지. 그럼 9번 붙는 거죠. 얘를 넣고 얘도 1년치 이자를 받아먹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0년 후에 찾는다는 얘기는 만 10년 후에 찾는다는 얘기야. 이게 기수불이야. 월 초에 넣는 거, 연 초에 넣는 거. 자, 이제 계산을 합니다. 얘 1년 후에 얼마가 될까요? 100만 원에 대해서 1 더하기 100분의 10이 되겠죠. 다시 좀 간단하게 쓸게. 100만 원에 대해서 1.1이 됩니다. 맞아? 그럼 2년째는 뭐가 돼? 100만 원에 대해서
1.1의 제곱이 되죠. 100만 원에 대해서 1.1의 세제곱이 되겠지. 얘는 쭉 가면 얘는 요때 100만 원에 대해서 1.1의 10제곱이 되는 게 맞죠? 맞지? 근데 얘는 9번밖에 안 붙어, 이자가. 당연하잖아. 1년 늦게 들어갔잖아. 100만 원에 대해서 1.1에 9제곱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 부은 돈은 여기는 이자가 붙을 수가 없잖아.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돈이. 당연하게도 100만 원에 1.1에 8제곱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수가다가 마지막에는 뭐가 들어갔어? 얘는 1년치만 이자가 붙는 거죠. 100만 원에 대해서 1.1만 붙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어요? 하윤이. 그러니까 내가 매년 100만 원을 집어넣는데 매년 넣는 돈마다 이자가 다른 거야. 처음에 넣은 돈은 10년치 이자가 붙는 거고 얘는 9년치, 얘는 8년치 이렇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붙는 돈은 1년치만 붙겠죠. 근데 마지막에 내가 받는 돈은 이걸 다 더해서 받는 거야. 이게 뭐야? 등비수요지. 이해되니? 무슨 말이지? 자, 그럼 등비수요의 합을 구해봅시다. 초항이 얘야. 말항이 얘야. 초항. 그리고 공비가 얼마야? 1.1이야. 맞죠? 그러면은 1.1 빼기 1 분의 초항. 그리고 1.1에 10제곱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를 이제 일반적으로 써볼게. 얘가 1 플러스 R에 빼기 1. 그게 R이죠. 왜 1 플러스 R이야? 1에다가 그 이자율 10% 더한 거잖아. 10%가 뭐야? 0.1이죠. 그러니까 1 플러스 R이지. 거기서 1 빼니까 R이야. 얘가 R이야. 여기서 R은 10%. 즉 0.1이에요. 분의 얘는 처음에 부은 돈이 1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에 대해서 1 더하기 R이 되는 거죠. 1.1을 붙였으니까. 그리고 R의 10제곱 빼기 1이 되는 거지. 자, 책을 보세요. 아니, R의 10제곱이 아니라 1.1의 10제곱이죠. 1 플러스 R에. 자, 144쪽 맨 위에 매년 초에 적립할 때 요식 그대로 나와 있지? 보여? 자, 이 식을 문자 그대로 달달달 외워서 문제 못 풀어요. 이 구조를 이해해야 돼. 이 구조를. 그래서 이 구조를 필기하라는 얘기야. 필기했니? 이 구조를 이해해야 된다. 이게 매년 초 혹은 매월 초에 넣는 거야. 그럼 초에 넣는 거는 뭐가 가장 특징이야? 마지막에 넣는 거 넣고 돈 찾는 게 아니라 그 일정 기간 뒤에 찾는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 넣는 것도 한 회분에 이자가 붙는다는 거. 이거 그대로 달달달 외워서 쓸모가 없습니다. 이거는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적금의 구조야.
썼냐? 그래서 예금과의 차이를 볼게요. 예금과의 차이. 적금 이렇게 해서 100만 원씩 10년 보면 이자 10%일 때 얼마인지 계산해 보자. 여기다 이거 계산합니다. 1.1의 10제곱이 내가 지금 계산이 2.5937 2.6이라 한다. 2.6 2.6 하면 1 빼면 1.6이야. 100만 곱하기 1.6이야. 나누기 0.6이야. 계산해 볼게요. 그냥 계산기로. 핸드폰 좀 해주세요. 100만 원 곱하기 1.6 곱하기 1.1 나누기 0.1 1760만 원. 100만 원씩 10번 보면은 1000만 원이잖아. 760만 원을 더 주는 거야. 1760만 원. 근데 얘는 100만 원씩 10번 1000만 원이잖아. 1000만 원을 그냥 10년 후에 찾으면 얼마지? 그게 예금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1000만 원 넣고 그냥 여기서 찾는 거야. 10년 후에. 그럼 1000만 원에 1.1에 10.5배. 이게 그냥 10년 뒤에 찾는 돈이야. 이게 예금이야. 이게 얼마인지 모르. 얘가 2.6이라고 했어요. 그럼 2,600만 원이야. 예금이 무조건 많다고 했잖아. 몇 배가 많은 거야. 엄청난 거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버는 거야. 100만 원씩 넣는 것보다 1000만 원 한꺼번에 확 넣어놓는 게 10년 후에 찾는 돈이 몇 배가 차이 나는 거야. 2배까지는 아닌데 한 1점 몇 배 차이 나잖아요. 그죠? 이게 만약에 1억이고 10억이면 어마어마한 거지. 이게 복리의 마법이야. 근데 만약에 단리라고 해봐. 단리 10%만 줘. 1000만 원에 10%, 100만 원을 매년 줘. 10번 1000만 원. 그럼 2000만 원. 6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1억이면 6천만 원, 10억이면 6억 차이 나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복리야. 근데 지금은 단리가 없어요. 야, 어떤 A은행은 단리로 주고 B은행은 복리로 주면 A은행 망하죠, 당연히.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그래서 단리가 없어 지금. 다 복리야. 단, 내가 돈을 빌릴 때도 복리야. 돈을 예금할 때가 복리가 아니라 빌릴 때도 복리야. 그게 이제 함정인 거죠.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자, 이게 연초의 돈, 기수불이라고 그랬어요. 기수불. 그럼 기말불은 뭐가 다르냐? 보자고. 비슷한 얘기인데 비슷한 얘기야. 비슷한 얘기인데 기말불이란 건 뭐냐면은 연말에 돈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은 혹시 여러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비싼 TV 비싼 500만 원짜리 샀다고 치자. 비싼 가전. 그 한 번에 500만 원 주고 사면 좋은데 못 할 수도 있잖아. 그럼 그걸 우리는 할부라고 그러죠. 매월 돈 내는 거로 산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가끔 뭐 인터넷에 보면 무이자 할부 이런 거 본 적 있죠? 다 개소리예요. 다 개소리야. 무이자 할부는 허구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무이자 할부 맞지. 나는 이자 안 내는 거 같죠. 근데 대신에 가격을 미리 올려놔요. 그러니까 다 그놈이 그놈이야. 완전한 무이자 할부는 현실에 존재하기 어려워요. 그건 왜냐하면 누가 봐도 미치는 장사거든. 세상에 미치는 장사하는 장사꾼은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사장님이 미쳤어요. 이거 다 구라야. 자, 500만 원짜리를 무이자 할부래. 무이자 할부래. 그럼 10년 할부를 내. 1년에 한 번씩. 그럼 1년에 얼마 내면 돼? 500만 원짜리 10번 나눈 거 얼마야? 이 정도는 대답을 해줘 좀. 50만 원. 이게 어렵냐 이게? 대답하는 게? 50만 원씩 10번 내면 돼요. 근데 이건 잘 생각해야 돼. 좀 전에 한 거랑 상황이 다른 게 마지막에 50만 원 내면 끝나는 거잖아. 마지막에 50만 원 내고 1년 기다리는 게 없잖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50만 원 내면 다 된 건데 이해돼 안 돼?
자, 그래서 500만 원짜리 샀다 쳐. 500만 원 현금 주는 것보다 할부를 하기를 선택을 했어. 그럼 여기에 이때 물건을 받았어. 그럼 1년 뒤부터 50만 원 내는 거야. 몇 번 내야 돼? 몇 번 내면 여기서 끝나는 거야. 여기 1년 더 가는 게 없다고요. 그게 지금 차이야. 아까랑 이거랑 차이가 이거야. 됐어요? 자, 그럼 얘는 50만 원을 냈잖아. 그럼 돈 받은 쪽에서는 그걸 저축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1년에 10%. 얘는 50만 원에 대해서 1.1배의 이자가 되겠죠. 1년 후에는. 그 돈 받은 사람 입장에서 묵혀둔다고 가정하면 그럼 얘가 10년 후에는 어떻게 돼? 몇 제곱일까? 1, 2, 3, 4, 5, 6, 7, 8, 9 9제곱이야. 아까랑 다르죠 상황이. 마지막에 1년이 없으니까. 이거 이해되니? 상황이 다른 거야. 그럼 얘는 당연히 뭐겠어? 이렇게 되겠죠. 얘는 그래서 마지막에 50만 원 되면 끝? 다 낸 거야. 맞아? 그럼 실제로 내가 500만 원 낸 걸까요? 아닙니다. 이 이자까지 다 낸 거야 내가. 말하자면 내 돈에서 50만 원 나갔지만 그게 이자까지 생각. 그런 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금융비용이라고 해요. 금융비용까지 잔다. 자기가 모른다. 그럼 이걸 다 더한 돈을 나는 낸 거죠 마침내. 그리고 물건 판 사람도 다 더한 돈을 받는 거잖아 이제. 얼마 받았나 보자고. 등비수열이야. 다 합치면은 1.1 빼기 1 R이 얘가 R 더하기 1이죠. 그래서 초항이 50만 원이야. 그리고 1.1에 항의 개수는 10개 맞죠? 항의 개수는 10개 맞아. 10 빼기 1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0.1에 50만 원에 얘가 약간 2.6이라고 그랬지? 2.6 아니 1.6. 자,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볼게. 얼마 냈나? 토탈 얼마 된 거지? 50만 원에 1.6에 나누기 0.1 800만 원인 거야. 500만 원짜리 사. 실제로 내 금융 가치는 800만 원어치 낸 거야. 그러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괜찮은 게 팔 당시에는 500만 원이지만 나중에 내가 환산 가치를 해보면 800만 원을 번 거죠. 그러니까 10년치의 공을 들인 거란 얘기지. 그게 맞는 거야. 그게 금융비용이야. 그게. 이게 기말불 월 말에 돈 내는 거예요. 다시 월초, 연초에 내는 거는 마지막에 1년 유예 기간이 있다는 거. 하나가 더 있다는 거. 그래서 그만큼 이자가 더 붙어서 초항이 달라지는 거야. 초항이. 근데 연말 혹은 월말에 내는 거는 마지막에 돈 내면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지막에 돈 내면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식이 다르다. 그럼 얘를 일반적으로 나타내면 초항, 얘가 A가 되는 거야. R 더하기 1에서 1 빼고 A에다가 R 더하기 1에 N제곱 빼기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바이블 반드시 꼼꼼하게 읽어보면 이해가 충분히 갈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것만 달달달 봐서는 전혀 이해 못할 거야. 자, 문제 1075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태연이의 부모님이 노후 생활을 위해 매년 말에 200만 원씩 적립하려고 한다. 키워드가 뭐야? 말이구나. 눈치채야지. 마지막에 돈 내면 끝나는구나. 그 마지막 내는 건 사실 별로 의미 없는 돈이야 그냥.
내고 바로 가는 거니까. 연이율이 4%이고 1년마다 복리로 계산할 때 10년째 말에 적립금의 원리합계란 말은 뭐냐면은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말하는 거예요. 원금과 이자의 합계. 근데 4% 1.04의 10제곱을 내가 어떻게 하라고? 계산해서 하지 말라고 준다고. 이렇게 준다고. 그럼 이걸 써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봐봐. 10년이니까 R 플러스 1이 얼마냐면은 1.04야. 매년 1.04배가 부풀려진다는 얘기야. 그럼 1.04 빼기 1이니까 그냥 0.04가 바로 분모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초항은 그냥 200만 원이야. 그리고 1.04에 10제곱 빼기 1이 되는 거죠. 얘가 1.48이니까 얘가 0.48이야. 계산하자. 하나 둘 가면 12죠. 4분의 48이니까 200만 원 곱하기 10이면 얼마야? 2,4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지. 계산 자체는 별거 없습니다. 근데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못 풀어요. 반드시 바이블 그 358쪽부터 중요한 거다. 읽어봐야 돼. 그 앞에도 읽어봐야 되지만. 대표예제 10번 바이블로 갑니다. 여기 바이블 플러스는 내가 설명 안 한 거야. 교과 과정 옛날에는 이것도 있었어. 근데 지금은 빠졌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다음 시간에 시간이 된다면 설명을 해줄게 테니까.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야. 조금 다른 얘기야. 아니 식은 똑같은데 상황 해석을 또 해야 돼. 읽어보세요 한번. 무슨 말인지 아마 어렵겠지만 반드시 읽어봐. 그리고 나서 설명을 들으면 귀에 꽂혀. 대표이제 10번. 이쪽으로 그러는데 안 온다. 자, 첫째 항이 24, 공배가 4분의 1일 때 AK는 32분의 3을 만족시키는 K의 값을 너무 싫다. 이건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이건 내가 할 필요가 없어 지금. 그래서 라이트센에 거기 앞쪽에 안 푼 거 있었죠? 그것도 풀어봐야 돼. 이쪽에 어디가? 138쪽도 풀어야 돼. 대표예제 11번으로 가면 이것도 뭐 내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12번 12번으로 갑니다. 두수 3과 48 사이에 이렇게 수열을 만들었는데 얘가 등비수열이래. 이때 A3 더하기 A5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7개잖아. 그럼 전체가 9개예요. 그럼 48은 3 곱하기 R의 8제곱이지. 그치? 그러면 R의 8제곱은 16이야. R이 뭔지를 알 필요가 없고 내가 구해야 될 게 뭐야? R이 아니라 A3은 3에다가 R에 3제곱을 곱한 거죠? 맞지? R 그 다음에 A5는 3에다가 R에 5제곱을 곱한 거죠? 둘이 더하래. 그럼 얘는 일단은 R의 제곱이 2네. 뿔만 2네. 근데 마이너스는 될 수가 없잖아. 제곱이 마이너스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R은 2야. 그럼 R은 루트 2야. 그럼 얘는 얼마야? 3 곱하기 2루트 2 6루트 2. 얘는 3 곱하기 4루트 2
루트 2 더하면 18 루트 2가 되겠네. 승아 이쪽으로 그랬잖아. 또 승 하나 어딨어? 근데 뒤지가 야 오랜만에 이쪽으로 그랬잖아. 한 시간 이쪽으로 그랬잖아 내가. 됐어? 18 그 다음에 4분의 1과 이게 똑같은 문제니까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어디까지야? 4는 못하겠고 이렇게 많아. 오 18개까지 13번으로 갑니다. 13번. 내가 안 한 문제는 여러분들 다 해야 돼. 세수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일 때 이거 등비중앙 얘 제곱은 얘네들의 곱이다 이용하는 거야. 자 2x 빼기 2의 전체 제곱은 x 더하기 1과 2x 더하기 4다 이렇게 되죠. 얘는 4x 제곱 빼기 8x 더하기 잠깐만 맞네 4 는 2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4 없어지고 2x 제곱 빼기 14x 는 0 x 빼기 7은 0 x는 0은 아니잖아 7이죠. 이렇게 되는 거지. 갑자기 이런 애들이 되게 시시해 보이지 않냐? 그렇다고 할 거니 젠장.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의 합이 13, 곱이 27일 때 세 수 중 가장 큰 수를 구하시오.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거죠. 세 실수를 AR 제곱으로 표현하자고. 초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얘네들이 13이다. 이거 아까 힌트 줬잖아, 근데. 얘가 소수라는 거죠. 얘가 소수가 아니면 되게 힘들어지는데 소수니까 쉽다. 둘 중에 하나 1이다라는 얘기지 그냥. 여기서 루트가 나오겠냐, 분수가 나오겠냐 이거지. 물론 나올 수도 있는데. 자, 이걸로만 끝나면 이게 3이 아닌가 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뒤에 한 번 더 있어야 된다고. 확인해서 아니면 다시 말고. 맞으면 그대로 가. 곱. 얘네 셋이고 A 아래 세제곱이야. 27이야. 그럼 A 아래 3이야. 그럼 1, 3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제일 큰 수는 9다. 14번까지만 합시다. 다음 주 화요일이야. 문제의 합공식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자, 초항이 5고 네 번째 항이 40이야. 네 번째 항은 A, R 세제곱이야. 5, R 세제곱이 40이야. 그럼 R의 세제곱이 8이니까 R은 2다가 바로 나오냐. 그러면 A에는 5, 2의 n-1제곱이고 S8을 구하래. 그러면은 2 빼기 1분의 초항 2의 8제곱 빼기 1이야. 얘는 없어지고 5 곱하기 2의 8제곱이 256 255. 그러면 얼마야? 1250에다가 1275 맞나? 맞아. 두 번째, 첫째 항에서 6항까지의 합을 fx를 할 때 f1, f3의 곱을 구하라. fx는 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여섯 번째 항이면 뭐야? x4, x5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걸 합공식으로 하나로 표현해도 되죠. 그럼 얘는 S5가 되는 거야. 아니 S6이구나. 6은
공비가 1이니까 x 빼기 1분의 아니 공비가 x니까 초항이 1이니까 안 써도 되고 x의 6제곱 빼기 1. 근데 얘가 얘야. 아무튼 f1은 1이잖아. 아니 1이 아닌데 f1은 6이잖아. 이 식에서는 안 나오네. 공비가 1일 때는 이 식 아니라고 그랬죠? 공비가 1일 때는 nr이라고 그랬죠. nr. r이 몇 번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아니 ar이라고 뭐라고 그랬지? 초항이 a고 공비가 1이니까 na라고 그랬지. na. 초항이 1이고 여섯 번째니까 6이죠. 그 다음에 f의 3은 여기다 3 넣으면 2분의 여기다 3 넣어도 돼. 2분의 3의 6제곱 빼기 1이 얼마야? 3의 6제곱이 얼마냐? 729 728 364 둘이 곱하 아유 야 너무 크다 2184래 비웃었냐 방금? 곱해 여기까지 여기까지 합시다. 과제는 문자 보세요. 다음 주부터는 시험 대비 슬슬 시작할 거야. 딩크들 거의 다 끝났으니까.